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시다의 설립자이자 회장이신 배영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우선 우리 시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시다가 어떤 뜻인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시다는 Community Inclusion and Development Alliance, 이제 영어로 굉장히 긴 이름인데요. 네. CIDA로 약자로 저희가 이제 한국인 분들이 발음하기 쉬우시도록 CIDA라고 시다라고 해서 이제 줄여서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시다. 자, 그러면은 회장님, 시다의 어떤 설립 배경부터, 왜냐면 네. 설립하셨으니까 배경부터 간단하게 우리 네. 기관을 소개시켜 주세요. 예, 저희 시다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무슨 큰 기관으로 시작을 한 곳은 아니고요. 2011년, 12년에 사실 제가 한미정신건강협회, 이제 카바라고 알려진 우리 정신건강 또 우리 이제 그 프로페셔널들이 모인 그런 기관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전문인들 기관 안에 발달장애인들 또 장애인들의 부모님들께서 오셔서 도움을 요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제가 발달장애 기획국이라고 뉴욕스테 DDPC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작은 자금을 받아서 발달장애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인 부모님들이 많이 모이게 돼서 저희들이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많은 분이 모이시다 보니 전문인 기관 밑에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6년부터 정식으로 비영리 기관으로 자립을 해서 독립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2016년이면 지금 현재 5년 정도 된 네. 예, 기관인데 제가 듣기로 굉장히 그동안 성장을 크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시다에서 제공되고 있는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사실 주력 사업이기도 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리소스 센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사실 이제 커뮤니티 페런 리소스 센터 CPRC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교육부에서 우리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이제 연방정부 기금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교육이나 또 학교하고의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 또 우리 우리 청년들 있죠. 이제 또 청소년들의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서포트를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50개 주 안에 각 그 지역마다 CPRC나 또 페런 센터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 시다는 사실 50개 주 안에서 유일한 한인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처음이고 그리고 아직도 유일한 우리 한인 지원 학부모 지원 센터이기도 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그러면은 우리 시다를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용자들은 나이대라든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마다 그 지원하는 연령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을 드린 학부모 지원센터 연방정부 프로그램, 교육부 프로그램 안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연령대가 사실은 학부모님이 대상이고요. 네. 그 대신 학부모님이 들의 장애 자녀의 나이가 26세 이하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또 성인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26세가 넘으면 사실 장애를 가진 분들은 성인으로서의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많은 리소스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각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노인 프로그램은 아직 할 수 있지 않고요. 이제 노인이 아니신 우리 청년이나 또 청소년 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여기 시다에 들어오면서 우리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많은 직원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네. 굉장히 많은 직원분들이 계세요. 네. 우리 시다에 그 몇 분의 직원분들과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인적 자원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 지금 직원들, 임직원들은
8명이고요. 근데 그 8명 중에서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파타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절반은 장애를 가진 부모님이시거나 아이의 부모님이시거나 아니면은 배우자나 또 장애 가족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다의 설립 동기가 또 그 생긴 그 원천 자체가 뿌리가 장애 부모님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생겨진 곳이기 때문에 저희 보드 멤버들 특히 이사님들도 사실 절반 이상이 부모님들이세요. 장애를 가진 아이 부모님들이고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미션이나 프로그램의 방향이 원래 원초에 생각을 했던 그 방향으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미션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 8명들은 대부분 이제 백그라운드가 교육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이칼라지에서 하시는 전공을 하신 분들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부모님들한테 아우리치 하시는 분들서부터 직접 우리 부모님들을 교육하시는 분들 또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그런 친구들 굉장히 여러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봉사자분들은 이제 옛날에는 저희들이 매년 여름에 이렇게 그 학생들이나 이제 일반인들도 좀 오셔서 일을 하셨어요. 지금은 아직 그냥 그 저희들이 여름으로 셋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요.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그 청소년들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프로그램을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데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캠프를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봉사자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는 9월이나 10월에 항상 가을쯤에 올해 사실 바로 저희들이 10월 달에 9월 달에 Very Special Art Festival이라고 그 매우 특별한 미술 대회가 매년 열려요. 올해 6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또 우리 봉사자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일반인들 많이 참여를 하셔서 장애 가족들 도와주시고 미술 대회를 또 참여하는데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시다는 우리 직원부터 그리고 또 우리 이사님들까지도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부모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기다 보니까 아마 그 이렇게 기관 운영에서 굉장히 더 다를 것 같아요. 다른 기관, 네. 비영리 기관들하고 더 이렇게 책임감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의욕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시다에 연락해서 자원봉사 또 이렇게 기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적 자원뿐만이 아니라 아까 50개 주, 그러니까 연방국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그 지원받아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또 어떻게 이 기관이 운영되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시다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음으로 돈이 넉넉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으시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네. 정부에서 오는 자금은 저희 운영 자금의 한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돈은 이제 저희들 그 프라이빗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데 있죠. 이제 사립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이제 기부 기관들에서 기부 받는 돈, 또 저희 보드 멤버들께서 기부해 주시는 돈, 또 우리 제너럴 퍼블릭에서 이런 일반인들께서 기부해 주신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의 기금은 이제 많은 여러분들의 정성과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들의 기부된 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또 많이 또 헤쳐나가야 될 과제이기도 해요. 네, 우리 좀 더 이야기하면서 우리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시다를 좀 더 이렇게 후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불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우리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좀 더 이제 따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장애인 또는 그 장애 부모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애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 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은 그 이용자들의 어떤 장애, 어떤 장애,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장애는 거의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장애 종류가 많은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연방정부 교육부 아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학부모 지원 센터 프로그램은
사실 그 교육부 정예 장애 아이 그 장애 어린이 정예에 따른 13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장애를 포함을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다는 모든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 에이시안 커뮤니티에는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이 유독이 많아요. 그래서 발달 장애라고 한다 그러면은 뉴욕주 정의에 의하면 이제 자폐 또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외에 이제 많은 신경적인 장애를 가진,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라든가 이제 셀러브럴 폴스라고 하죠.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제 다른 이제 뉴럴로지컬 어떤 이슈가 있는 분들, 또 ADHD라고 하더라도 약으로 이렇게 그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장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제 그 장애를 가진 캐러그리의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또 에이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장애 캐러그리가 언어 장애예요. 그래서 language and 이제 communication delay, 그러니까는 말을 이제 좀 잘 못하거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그 발달이 지연이 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기타 등등 좀 조금 약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거는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 특별하게 이제 표현은 나지 않지만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뭐 특별하게 정신장애를 가진 병력이 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임팩트가 있으시잖아요. 영향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나 리소스들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고, 네. 특히 발달 장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지금 현재 우리 특히 한인 사회 또는 뭐 미국에서의 한인 사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지역 사회에서 어떤지 좀 혹시 좀 안타까운 점들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 처음에 시다가 생길 때 가장 많이 모이셨던 부모님들의 그러니까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성인 자녀를 가지신, 성인으로 또 들어가는 나이에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주류였었어요. 이제 그분들의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반 사회의 우리는 그 커뮤니티에 지역 사회에 통합해서 사는 것, 직장을 잡는 것, 그리고 그들이 부모님이 없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가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이런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정확히 또 우리 에이시안 커뮤니티의 한인 사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실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이제 첫째, 오랫동안 저희들이 이런 그 소규모 또 중소기업 이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자들에게 우리 장애 청년들이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너무 노력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에요. 이제 이 아이가 우리 사업장에 와서 혹시라도 손님이나 쫓아내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거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좀 믿음에 대한 이제 좀 아쉬움, 또 교육이 또 없기도 하세요. 어떻게 도와주시고 싶으신 분들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내 직장에서 도와줘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편의를 제공을 어카모데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법에 의해서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 이제 이런 좀 무서움이라고 할까요? 장애인들과의 이제 인터랙션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큰 저희들에게 앞에 과제로 놓여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부모님들 자체도 이제 아무래도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리소스들, 이제 지역사회 또는 아니면은 주정부에서 이렇게 제공이 되는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게 가서 연락을 하셔서 어플라이 하시는 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잡코치가 저 직장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 같이 따라다녀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체들은 사업체대로 문을 우리 아이들에게 열어주는 것에 대한 이제 큰 숙제가 남아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드려서 주정부나 시정부의 이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과제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의 임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보통 장애인들을 사업체가 이제 고용하지 않았을 때 몇 프로까지, 어느 정도까지 고용하지 않으면 사실 벌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그 장애인들의 그
고용에 대한 정책이 어떤지 좀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쿼터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몇백 명, 몇십 명 이상의 직원을 가지면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이제 American Disability Act라고 ADA라고 해서 장애인을 고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는 편의 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존재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이외에 우리 이제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이제 장애인 분들에게 이렇게 오픈을 해주시는 그런 아직 문화가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장애인들을 고용을 했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아직은 없으세요. 그 이제 또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장애 청년들이나 이제 성인들이 오셨을 때게 직장에 오셨을 때게 이들이 과연 잘할까 거기에 대한 좀 믿음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아마 교육이나 아마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될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저희들에게 좀 배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넘어야 될 선이기도 하고 또 우리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그런 직장에 또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셔틀드 워크숍이라고 하고 장애인들만 이제 고용이 되는 한국에는 그런 직장들이 네,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사실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일반인들하고 같이 경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합적인 그 일자리에 장애인들을 고용하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이제 저희 같은 비영리 기관이나 커뮤니티 기관들이 지역사회 기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나 장애인들께서 이런 리소스를 통해 가지고 그런 곳에서 자아 코치나 지원을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또 저희들 임무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냥 그곳에 그분들만의 어떤 모임이나 그들만의 어떤 사업체가 이루어지는 거는 실질적인 사회 통합이 아니죠. 아무리 그렇죠. 자립이 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 같이 사는 사회, 같이 일하는 사회, 같은 곳에서 일하는 그러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한인사회 많은 우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분들을 또 고용하시면서 또 텍스 인센티브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예, 그런 혜택도 받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또 시다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사회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이제 2016년에 이제 우리 쓰다가 만들어지고 5년이 지났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회장님께서 설립자로서 보시는 우리 시다의 비전이 뭘까요? 저희 비전은 사실 저희 웹사이트에 잘 나와 있긴 한데요. 저희 비전이라고 하면은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리 지역 사회에 통합해서 살 수 있는 것, 이제 이것을 저희들의 비전이에요. 네. 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장애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아마 다 똑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비전 맞아요.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그냥 우리 아이들이 와서 같이 우리가 통합을 이렇게 보통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우리 아이들 통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나 또 가족들 자체도 역량을 키우고 또 그들이 준비가 된 상황으로 같이 통합해서 사는 거.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같이 서로 이렇게 맞아요. 손이 맞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만큼 역량을 늘려야 되고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가족들도 같이 역량을 늘려야 되니까 통합이라는 것을 사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회나 사회가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꼭 이 통합이라는 것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체나 지역 사회나 또 그 사회 전체가 같이 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꼭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역량을 늘릴 수도 있고 또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같이 성장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한국 영화를 가끔 보는데 한동안 그 장애인을 다룬 영화들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보면은 그 크게 그 줄기가 그거예요. 그 어머님의 마음들. 특히 그 자신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가 남았을 때 혼자 얘가 자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큰 고민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 자립하면서 사회 통합
그 사회에 통합하면서 같이 사회 속에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를 가장 많이 원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한동안 많이 나왔던 한국에서 나왔던 장애인들을 그리는 영화의 큰 주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립, 그다음에 그 사회 통합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갈 길이 머네요. 그리고 제가 웹사이트를 보니까 그 회장님 말씀 중에 그 self determined라고 하는 그런 self-determination. self determination이라고 네. 하는 그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self-determination이 사실 저희 비전 스테이트먼트에도 이제 소명에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 안에 들어 있는 말이기도 해요. self-determination이 이제 self-determination이 한국의 이제 특수교육 사전에 보면 자기 결정 뭐 이렇게 그렇죠. 나와 있어요. 이제 네. 상하실적이게 맞는 해석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그냥 몇 줄로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대학을 가고 싶긴 대학을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것이 지금 연극영화과예요. 네. 근데 막 그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해. 그러면서 막 학원을 보내고 막 공부를 시키고 하고 밀어서 해요. 그러면은 그때 학원을 갈 때 우리 선생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안 가고 싶죠. 하고 싶지 않지 않으면 밀려서 하고 어느 순간에 거기에 대한 또 목표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도 누군가에 끌려서 누군가에 밀려서 특히 이제 우리 많은 인제까지의 그 종전의 이런 전통적인 서비스 마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서비스 마를. 그러니까 서비스 마를이라는 것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장애인을 사실 끼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다리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셀프 디터미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가족들이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다 보면은 자기의 또 역량을 알아야겠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역량을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다가 보면은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나는 그것에 목표를 세울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내가 만들어진 목표니까는 더 성취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프라스트럭처나 또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면 서비스나 어떤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장애를 갖지 않은 분들이나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 사실 셀프 디터미네이션 자기 결정의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도 이거 만들어내니까 여기 와서 하는 것보다 같이 이야기해요. 같이 이야기하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 아이들이 원하기는 게 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토론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자체 우리 아이들의 또 가족들의 비전이 이해가 되었을 때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 가장 좋은 서비스가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지금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회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 시다가 이제 벌써 우리가 지금 10월 달이니까 한 2달 반도 안 남았잖아요. 네. 올해가요. 근데 2022년에는 시다가 정말 많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저희 지역 사회에 같이 이제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이제 발표를 할 것들이 특히 우리 장애 청년들에 대한 취업 문제를 저희들이 넘버원 과제로 지금 삼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시다가 여러 이제 대부분 이런 장애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들이 대규모 이런 그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제 이런 조정부 기관들이 스폰서 할 테니까는 장애인 하여하세요, 고용하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퀸즈를 돌려다볼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 또 소상인들이 있으세요. 저희는 사실 그런 기회를 그런 곳에서 보고 있거든요.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님들의 직장, 또 나의 친구의 직장, 우리 아이를 더 많이 아는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또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여는 것,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제 혜택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의 굉장히 많은 큰 포부는 한인 사회들, 특히 우리 에이시안 커뮤니티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2022년에 이룰 수 있도록
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와, 우리 회장님과 시다 직원도 굉장히 바쁘겠는데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한인 사회도 우리 시다의 이러한 역할들 그리고 하는 과제들을 같이 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다의 설립자이시자 회장이신 배영서 회장님 모시고 시다의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또 장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과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장애 여부를 떠나서 함께 우리 사회 통합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을 안을 수 있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로는 이게 너무 짧은데요. 우리 다음에 한번 또 또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한번 모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